꺼져버린 전등, 그리고 들려오는 노크 소리와 밀려오는 공포감. 과연 이 모텔방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어두운 도로 위 외로이 달리는 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 안에는 데이비드와 에이미가 타고 있죠. 그들은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는 아닙니다. 어색한 시간을 무모하고자 튼 라디오마저 작동하지 않고 설상가상 길까지 잘못 들게 됩니다. 그렇게 가던 중 아주 작은 휴게소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 잠시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길에 대해 논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주유소 직원. 그는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말에 흔쾌히 봐준다고 하며 데이비드 부부를 도와줍니다. 대충 정비를 끝낸 데이빗은 다시 출발하게 되고 순조롭게 가는가 싶더니 이내 차는 정말 멈춰버리게 되고 아예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 휴게소로 향하게 되는 데이빗과 에이미. 주유소는 문을 닫아 옆에 불이 켜진 모텔로 향하게 됩니다. 프론트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에이미는 나가자고 하지만 데이빗은 벨을 울려 매니저를 찾습니다. 나타난 매니저는 비디오를 끄고 오며 정비사가 퇴근을 했다는 말과 함께 숙박을 하라고 권합니다. 결국 그들은 불편한 숙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방의 상태는 한마디로 개판. 그러다 의문의 노크 소리에 문을 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우연치 않게 TV 위에 비디오를 틀게 되는데 괴한들이 여성 투숙객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던 데이비드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영상 속의 배경이 자신이 묵고 있는 방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숨겨져 있는 카메라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일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데이빗과 에이미는 밖으로 나가지만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방에 급히 숨어 들어갑니다. 밖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들려오는 건 모텔 매니저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주 침착하게 비디오들을 다시 돌려보며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공통점은 살인마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들락거리는 화장실의 비밀 통로를 찾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땅굴이었고 모든 방들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데이비드와 에이미. 그들은 프론트 안으로 침입해 드디어 신고를 하게 되고 그때 살인마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에이미와 데이비드는 신고를 끝까지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숨게 됩니다. 숨어있는 동안 데이비드와 에이미는 아픔을 속 터놓고 얘기하며 그들의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그때 신고로 인해 보안관이 출동하게 되고 수색을 하게 됩니다. 타이밍을 틈타 그들은 보안관의 경찰차에 탑승하게 됐지만 어째서인지 차의 시동은 걸리질 않았고 무전기와 엔진의 부품들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보안관은 본네트를 확인하다가 죽게 됩니다. 결국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된 데이빗과 에이미. 데이비드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아내를 올려보내고 자신은 밑에서 미끼가 되기로 한 거죠. 결국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그는 잔인하게 당하고 맙니다. 아침까지 위에서 숨어있던 에이미는 차에 시동을 걸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살인마 2명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그녀는 프론트로 돌아와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와 육탄전을 벌이고 몸싸움 중 떨어져 있던 총을 주워 드디어 복수의 총알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데이비드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조 요청을 하게 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봄인데 너무 춥네요. 여러분들의 감사한 관심 덕에 어느덧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홍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올리면서 다음번에도 더욱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has to be some kind of a joke, right?